이슈 속에서 지금부터 돈 되는 정보 함께 찾아보시죠. 오늘은 메리츠증권의 이기택 이사와 함께 시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슈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이슈는 오전 대비 탄력은 약화됐지만 모멘텀은 강한 쪽. 그래서 오후에 아직까지 공략 포인트 남아있는지 공통적으로 질문 던져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부터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이슈 첫 번째는 이겁니다. 호불호 갈린 애플 실적 관련주의 운명은? 애플 실적 그래도 우려가 깊었지만 좋았다라는 평가를 내리곤 합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우려가 되는 것은 비중이 높은 아이폰 쪽에서의 매출입니다. 물론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부진하게 나왔지만 회사 측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잘 나왔다. 그리고 같은 기간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9%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20%가량의 증가세는 좋은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면서 소비 심리도 위축돼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 물음표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관련주 중에 하나인 LG 이노텍일 것 같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상당한 부분을 아이폰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 매출과 연계돼서 주가의 모멘텀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요. 최근에는 변동성이 좀 컸죠. 그리고 고객사, 특히 애플에 관해서 수요가 줄었다라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흔들림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아이폰 효과였다라면서 최대 실적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LG 이노텍의 실적 그리고 괜찮았던 애플의 실적에 기반해서 장 초반에 효과가 강하게 나오긴 했는데요. 약간 부진하면서 시장은 지금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모멘텀은 어떨까? 자, 23년 내년입니다. 1분기 XR기기 출시 그리고 자율주행 모멘텀. 아무래도 전장 쪽에서 지금 6개월 분미 만에 플러스로 흑자 전환이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도 기대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봐야 될지 호황제가 엇갈리는 상황 그리고 주가도 약간 엇갈리면서 올라갈까 내려갈까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자리를 LG 이노텍에 관해서 이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향후 LG 이노텍 공략을 하면서 아이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아니면 전장 부분 또 다른 모멘텀에 포커스를 맞춰도 될지 궁금합니다. 분석 바로 들어볼게요, 이사님. 어떤 의견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애플이 신제품 아이폰 14를 발표할 때쯤만 돼도 사실은 전작 대비해서 10% 이상 추가 설비를 늘려야 될 정도로 주문량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주가는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사실이야라고 싶을 정도로 판매 호조가 이어진다라는 뉴스가 곳곳에서 들려졌는데 정작 공개하고 나니까 아이폰 14 하이엔드 제품 이외에는 그다지 바뀐 게 없다. 하이엔드만 잘 팔릴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문 축소, 생산량 축소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몸살을 앓았는데요. 사실은 아이폰의 라인업 중에 하이엔드 이외에는 풀라인업 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이엔드의 급, 그러니까 프리미엄 폰 아이폰 14 프로에만 집중했던 모습이고 그게 전체 판매 비중의 70%에 육박해서 결국에는 애플도 어저께 실적 발표 이후에 맥북과 아이폰 프로 14가 정말 잘 팔린 것을 얘기하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는데요. 이처럼 투자가 상당히 변동성을 키우면서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잘 팔리고 애플의 실적이 좋았는데 왜 LG이노텍은 주가가 회복하지 못하냐? 지금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애플이 계속해서 하드웨어에 봉착한 게 아닌가, 계속해서 앞으로 혁신이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애플이 화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LG이노텍이나 BH한테 수혜가 되는 것인가는 1분기 더 지켜보자라고 시장에서 물음표를 던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경기 침체에다가 앞으로 경기가 위축된다라고 하는데 더 비싸질 애플폰이 잘 팔릴까? 그리고 과거에는 맥북이나 노트북
뭐 그런 것들을 다 샀는데 앞으로 그런 교환 주기가 도래할 것인가? 그렇다라고 하면 아무리 애플폰이 잘 팔려도 PC가 과거에는 잘 팔렸지만 향후에는 잘 팔릴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인 거거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이노텍 주가는 앞으로 좋은 호실적을 보여주면서 지금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결국에는 비싸지는 부품들 때문입니다. 광학 솔루션도 그렇고요.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요. 거기에 VR 기기는 내년도 초에 새로운 애플의 2년 만에 첫 신제품이고 혁신 제품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 주목을 끌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LG이노텍이 지금 우려 때문에 싸진 주가가 내년에는 어느 정도 화답할 수 있는 좋은 매수 적기가 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전장 쪽에서는 디스플레이뿐만이 아니라 카메라 대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부품 쪽으로 휴대폰에 있던 카메라를 전장 쪽으로 하이엔드급으로 비싸게 팔 수 있는 마진이 좋은 제품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VR 기기에 들어가는 센서, 이제 개화되는 시장에 뭔가 부품을 납품하고 조달하기 때문에 당분간 몇 년간은 CR 이슈라든가 이분화 이슈, 이원화 이슈 이런 거에 좀 자유롭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제품에 투자할 만한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런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쪽도 궁금합니다. 최근에 시장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주, 피해주로 나뉘면서 관련주로 묶인 종목들, 그러니까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에서는 조금 반짝이는 시세가 나기도 했거든요. LG 이노텍과 같은 경우도 멕시코 공장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증설이 된다라고 한다면 자율주행 모멘텀과 플러스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주로서 부각을 받게 된다면 탄력이 조금 더 빨리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사님? 예, 뭐 인플레이 감축법의 수혜주라 그러면 주가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겠죠. 인플레이 감축법 수혜주는 아니고요. 만약에 그렇게 풀이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2차 전지에 투자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LG이노텍은 이제 앞으로 고부가가치 산업과 성장 있는 산업에 마진이 좋은 제품을 나간다라는 투자 포인트로 잡고 투자 가시는 게 맞고 인플레이 감축법 관련해서 LG이노텍을 투자한다? 뭐 투자 포인트가 좀 어긋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LG 이노텍에 관해서는 다른 관점으로 그러니까 앞서서 언급해 주신 모멘텀에 더욱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것만 짚고 갈게요. 애플 수혜주로 묶인 종목 가운데 지금 가장 투자 매력도가 높은 쪽은 LG 이노텍 지금 설명받은 그 종목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다른 쪽도 부품주에서 화답하는 쪽도 많은데 이쪽에서 오히려 주목할 기회가 있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만약에 애플이 이제 새로운 제품들을 나타내기 시작하면 OLED 적용 채택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BH 정도가 볼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LG 이노텍과 BH 이 정도만 주목을 해보자 관련 이슈 정리 받아봤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돈이 되는 이슈는 바로 여기에 물음표 던져봤습니다. 러시아가 곡물 협정 중단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가격 급등 다시 한번 현실화될까요? 알고 있는 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 가격과 연동해서 다시 한번 관련주가 움직일까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슈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 협약은 120일 동안 이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협정 이행 중단을 러시아 쪽에서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음 달 22일 날은 일단 마무리가 되는 협정이었는데요. 자, 우크라이나 곡물 선박이 이제 흑해를 지날 때 또 한 번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면 이전처럼 그러니까 7월 이전처럼 다시 출렁임이 곡물 가격에 있을 것인가 여기에 시장은 주목을 한 겁니다. 협정이 체결되고 7월 이후부터 곡물 가격이 안정을 찾았고요. 부셜당 12달러로 웃돌던 미 선물 가격도 8달러 그리고 옥수수 가격도 하향 안정화되는 그 모습을 보여왔었죠. 자, 오늘의 질문은 이사님 여기에서 출발을 해볼게요. 앞으로 선물 가격이 정말 급등할 것인가? 그리고 이 급등한 선물 가격에 기반해서
관련주가 움직일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선물 쪽에서 움직임이 나오기도 전에 지금 관련주가 세게 움직임이 나와서요. 어떻게 지금 전략 잡아야 될지 포인트가 궁금하거든요. 이사님은 어떻게 전략 포인트 가져가고 계실까요? 왜 불편한 편안함이라고 할까요? 왠지 뭔가 알고 있었는데 왠지 좀 편하면 안 되는데 좀 편안하게 해줬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푸틴이 언제 입을 여나라고 했는데 결국엔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다음 달 중순 11월 15일이면 이제 G20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 정상회담에서 목소리를 키우기 위한 선제 조건이 아닌가.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나 여기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협상에 유리함을 갖고 가기 위한 또 하나의 조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초 그리고 한 6월, 5월 달까지 러시아가 무슨 제재만 하면 곡물 가격 오르듯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 식품주들 오늘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은 여러분들이 관찰하고 계실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간의 달러도 강세, 곡물 가격 강세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식품주들이 이중고에 시달렸는데 달러는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이 좀 나타냈고요. 거기다가 곡물 가격이라고 해서 사실 불안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업체들이 몰랐던 것은 아니고 북방부에 올해 곡물 출하량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심지 못했던 경작지까지 늘려가면서 되게 잘 경작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럼에 따라서 재고도 많이 늘렸다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지금 밀가격 차트를 열어놓고 봤는데 밀가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고점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1,425달러까지 봤었잖아요. 원래 평온한 수준이 약 700에서 800달러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곡선은 좀 등락폭을 계절성을 띠면서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밀가격이 예전만큼 치솟는 그러한 모습을 좀 관찰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한 모습이 만약에 스마트폰 이가 작동했다라고 하면 음식료들 오늘 공매도를 많이 했겠죠.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겠고요. 러시아는 결국에는 협상의 카드로 난 이렇게 할 수 있어라는 목소리를 키우면서 유리한 협상의 우위에 점하려고 이러한 카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다지 연초만큼 큰 위협적인 요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협상 카드는 먼저 쓴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각 국가별로 곡물 경작지를 늘렸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불확실성이 되려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 때문에 빠졌던 종목들을 되려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매수 기회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다른 쪽에서 매수 기회가 올 수 있는지 좀 천천히 살펴볼게요. 곡물 카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꺼내든 것이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이게 적절하지 않은 타이밍이었다, 효과가 많이 없었다라고 본다면 푸틴이 이 G20 회의를 앞두고 가스 관련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관련주에 베팅해보는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스트림도 폭파한 와중에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을까요? 이제 끝자락에 거의 다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누가 먼저 지지를 치냐, 지지 칠 수 있는 명분을 좀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명분 쌓기에 지금 바쁜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스 가격도 역시 더 이상 연초만큼 큰 리스크는 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뉴스를 항상 투자 전략으로 활용을 해왔으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사태에 지금 이 노이즈로 인해서 투자 전략을 가져갈 곳은 재건,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걸까요, 이사님? 어떻게 저희 이 뉴스 최대한 투자 측면에서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동안 좋았던 방산주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게 협정 때문에 방산주들이 더 이상 전쟁이 끝났으니까 방산주들 모멘텀이나 메리트가 없어 라고 해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 라고 해서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재건 관련주가 좋았다라고 하는 건
또 다시 보면 실적이 받침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설기계 쪽이 좋았다라는 건 각국이 정부가 소비하는 소비 주체가 지금 민간이 소비할 수가 없어서 정부가 인프라에 투자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궤를 같이 하는 게 방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가 투자한다라는 쪽에서 정부가 지출을 한다라는 쪽에서 정부가 지금 소비 주체가 없어서 GDP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정부다라는 쪽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민간보단 정부 지출이 밀접한 곳에서 좀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전쟁 반발 이후에 각국 정부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야 되는데, 뭐 돈이 많은 사우디는 네옴시티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IRA 법안을 만들어서 친환경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인프라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개방을 못하니까 지금은 눌렸다가 나중에 개방을 할 때 그때 화학주라든가 그런 것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국방 예산이 커진 쪽, 사우디라든가 중동 쪽이라든가 북유럽 쪽, 그리고 동유럽 쪽은 국방비 지출을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국방비 지출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 그런 쪽에서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투자 팁들 여러 가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오늘은 시간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이기택 이사와 이 시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